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랩스 자료에 따르면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7월 셋째 주부터 하락이 멈췄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은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 하락에 대한 바닥은 확인했고요. 이제 하락을 벗어나서 상승으로 전환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 통계 조사 기관이 3개가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KB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알리리사가 있는데, 저는 3개 다 봅니다, 참고로. 다 보는데 시차 차이는 좀 있어요. 조금 더 먼저 상승으로 전환하는 곳들도 있고 반대의 경우들도 있는데, 추이를 보면 3개 다 똑같습니다.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니들은 왜 플러스야 라고 따지지 말고, 추이를 보면 계속 1월부터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3개 기관 다 그런가요? 똑같습니다. 회복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좀 오르는 추세입니다. 청약시장도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지방은 또 분위기가 그 정도 좋진 않아요. 그리고 서울도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시장보다 청약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는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2020년, 2021년처럼 아무거나 사가지고 다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때는 지방도 다 올랐잖아요. 네. 선당후금이라고 먼저 당첨되고 네. 나중에 고민되자. 지방에 청약을 해도 당첨만 되면 돈 벌어. 1억 버느냐 5천 버느냐의 문제지 무조건 올라였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죠. 선공후당이잖아요. 아무거나 다 하면 미분양이 돼. 미분양 한번 볼까요? 미분양이 이게 2022년 1월이 21,000원 정도 됐어요. 전국 미분양이. 네. 그런데 올 1월이 75,000원. 그러니까 1년 만에 21,000원에서 75,000원이면 얼마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준 거예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이 된다는 얘기고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금융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68,000원까지 왔어요. 5월이. 국토부는 62,000원을 위험신호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많긴 해요.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시장의 수요자들도 알아요. 미분양이 줄긴 했는데 위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고, 금리가 4번 연속 동결이지만 그래도 금리가 완전히 내려간 것도 아니고, 경기 불확실성 여전하고, 내가 계속 따라가도 될까에 대한 마음속에 지금 회의감은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조금씩 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청약시장은 계약금 10%만 내면 되거든요.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분양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3년 후에 분양가가 더 내려갈 리는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청약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전국 미분양의 80% 정도가 지방이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서울 수도권은 분위기 괜찮아요. 지방은 좀 안 좋고, 하반기도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변수는 3가지입니다. 금리하고요, 부동산 정책하고 전세거든요. 금리는 앞서서도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리더라도 미국이 많이 올려서 2번 정도 올려서 한국은행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시그널을 줄 것 같고요. 좀 안심하는 시그널을 줄 것 같고, 부동산 정책은 안 나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개입을 했다가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반등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해주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안 된 거,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쓸 수도 있고요. 총선 때 표는 얻어야 되니까 GTX 뭐 예비 타당성 뭐 어째 해줄게, 노선 확정해줄게, 뭐 이런 개발 정책은 나올 수도 있는데 규제는 안 풉니다. 그럼 3번째 변수는 전세죠. 역전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역전세가 길어야 1년이라고 봅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을 때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예요. 길어야 내년 상반기 지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거고요. 또 전세 가격에 부담을 주는 게 입주 물량이거든요. 네. 입주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이 내년엔 줄어요. 부동산 알리리사 통계를 보십시오. 입주 물량 2024년에 더 많이 줍니다. 서울은. 빌라 오피스텔 말고요. 빌라 오피스텔은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 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반기 역전세 때문에 집값도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때는 없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는 얘기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부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보시는 바닥 시그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닥 시그널이라는 게 이제 저는 2차 바닥을 얘기하는 그쵸. 겁니다. 집주인들이 일단 붕괴가 돼야 돼요. 심리적으로. 저도 그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1년은 무조건 버팁니다. 2년차 넘어가게 되면 나 물렸나? 나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3년차 되면 부부싸움은 엄청 합니다. 제 아는 사람은
찾아왔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 아침밥 먹다가. 왜 집을 사가지고 그 아파트가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아마 한 7년 동안 그 남편분은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팝니다. 그러면 이때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패닉 셀이 발생합니다. 패닉 바잉이 아니라 반대예요, 선생님. 꼭질 때는 패닉 바잉이 생기는 거고요. 패닉 셀이 나오면 바닥이에요. 4분기 때 집값 하락은 패닉 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집주인들만 사정상 살짝 판 거고 다수의 집주인들은 여전히 버텼습니다. 2차 하락은 패닉 셀이 나와야 됩니다. 다수의 집주인들이 한번 무너져야 돼요.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강세인데요, 서울에서. 그때는 전세 가율이 낮은 재건축 재개발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가 기회죠. 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때는 약간 용기를 낼 필요도 있고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미분양이 16만 호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7만 5천 호 갈 때도 금융사들이 뭐 난리고 PF 대출 난리였는데 10만 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로 옵니다. 국토부나 금융당국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규제를 풉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1.3 대책 때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이제 남은 규제가 뭐 있지? 찾아보니까 남은 게 뭐 있나요? 강남 3구, 용산구를 안 풀어줬어요. 그거 남아있고요. 토지거래가,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바꿔가지고 특정 지역만 콕 찍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강남 3구, 용산구부터 풀어줄 겁니다. 드디어 풀리나요? 드디어 풀리죠. 네 개가 동시에 풀릴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서초구, 강남구가 언제 풀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서초, 강남구가 풀리면 일단 하나가 나온 겁니다. 참고로 MB정부 때는 2009년에 규제지역을 풀어줬고요. 서초구, 강남구는 안 풀어줬습니다. 2011년에 서초구, 강남구 풀어줍니다. 왜? 서초, 강남구가 그때 떨어지니까. 작년에 서초구, 강남구 별로 안 떨어졌어요. 풀 이유가 없습니다. 서초구, 강남구가 풀렸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바닥 시그널입니다. 그래도 집값이 아마 완벽하게 반등을 못할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게 또 DSR. DSR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되니까. 쉽게 못 풀어줍니다.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못 풀어줍니다. 뉴스 보면 풀어줬다 그러잖아요. 풀어준 거는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라고 해가지고 무주택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 9억 이하 집을 사면 5억까지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준 거고요. 이번은 역전세 때문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한테만 DSR을 풀어준 거지 전체 DSR을 풀지 않았습니다. 막 미분양이 막 10만 호가 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떨어지면서 패닉셀 나오고 하면 풀어서는 안 돼. 못 푼다고 한 DSR도 손댑니다. 왜? 아니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가 중한디? DSR 안 풀었다는 얘기는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옵니다. 빚내서 집 사라. 지금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받지 않을게.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구청에 가면. 그 도장에 있으면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거예요. 2013년에 9억 이하 1주택 집을 산 분들은 양도세, 중과세, 주택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3년에 샀으니까 2018년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파격적이군요. 파격적이죠. 서울 분들 못 샀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때 서울은 폭락했는데 지방은 폭락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방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맨정신이고 패닉에 질려가지고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저는 또 반복할 것 같다. 왜? 지금까지도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뭐라 그랬나요? 규제 안 풀어. 집값 더 떨어져야 돼. 규제를 왜 풀어라고 하다가 10월, 11월, 12월 집값 폭락하니까 얼마나 빨리 푸는지 저는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이 풀어버렸더라고요. 저는 마포하고 성수는 안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원래 그래요. 집값이 지나치게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고요.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합니다. 진보 정권이 되면 규제를 하고 보수가 되면 규제를 풀고 안 맞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나옵니다.